모두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운동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는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잠자면서 살이 빠지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똥배부터 내장 지방까지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을 뺄 수 있는 3가지 원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건강한 동행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넘버원 건강 채널이 되겠습니다. 살을 빼려면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말은 어쩌면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운동 없이 살 빼는 방법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있었는데요. 식사 습관을 딱 하나만 바꿔도 우리 세포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운동은 우리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살이 빠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걸 아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운동 없이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도 살이 빠지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살이 찌는 원리만 제대로 알면 살 빼는 건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잠자는 동안 살을 빼는 방법인데요. 잠만 제대로 자도 내장 지방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큰돈 들이지 않고도 자다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여러분들의 숙면을 도와줄 건강 음식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녹슬고 병든 찌꺼기가 배출되는 만큼 여러분들의 몸무게도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의 몸은 60세 이후부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고 세포 분열도 느려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적은 양의 에너지만 가지고도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 미터기에 찍히는 기본 요금처럼 몸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에너지량, 흔히 말하는 기초 대사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양이 똑같다면 남는 만큼 살이 찌고 영양 과잉 상태가 이어지면서 대사증후군에 시달릴 확률도 높아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고 기초 대사량을 늘리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영양소를 골고루 먹되 식사량을 줄이는 게 더 쉽다는 분도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2016년에 이걸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나왔거든요. 밥 대신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딱 하나, 배고픔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지금 당장 뭐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배가 고팠었는데 한 30분, 1시간 지나고 나면 입맛이 없어진 적 있으시죠? 바로 이게 자면서도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배고픔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기 위해 음식을 넣어달라는 신호 같은 겁니다. 그렇게 신호를 보냈는데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죠? 그러면 몸에서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내면서 우리를 괴롭히죠. 어디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계속 나는 것 같고 갑자기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배에서는 꼬르르 소리가 진동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생각을 바꾸게 되는데요. 식욕을 자극해서 음식을 먹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라 세포에 달라붙어 있는 노폐물처럼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재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벨상을 탄생시킨 자가 포식이라는 과정인데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우리가 평소에 몸속에 있는 독소나 노폐물을 배출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중성지방 배출한다고 양파만을 챙겨 먹죠. 혈당 낮추는 데 좋다는 우엉차, 독소 배출, 디톡스, 레몬물 마시죠. 그런데 아예 끼니를 걸으면서 노폐물도 없애고 살도 빼고 내장 지방도 제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는 겁니다.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씩은 다른데 보통 16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시라고 권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저녁 식사 한 끼를 거르는 겁니다. 12시에 점심 식사 하시고 다음날 7시에 아침을 드시게 되면 18시간 이상 공복 상태가 지속되거든요. 물론 이건 체질에 따라서 몸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뭐든지 간에 무리하는 건 좋지 않겠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살이 빠지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건강은 끝입니다. 일단 몸 여기저기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요. 뇌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인지 능력, 기억력에 나쁜 영향을 주다가 치매 발병 위험도 높이니까요. 그런데 잠은 비만하고도 아주 연관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잠을 4시간밖에 못 자면 내장 지방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영국하고 캐나다 공동연구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잠자는 시간이 1시간 줄어들면 내장 지방이 12g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겨우 12g 정도야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수면 부족 기간이 계속 늘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석 달, 반년, 1년, 2년 지날 때마다 그 차이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아마 평소에 많이 느끼실 겁니다. 똑같은 시간을 자도 어떤 날은 눈이 번쩍 떠지면서 아주 상쾌한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막 일어나기가 싫고 몸은 찌뿌둥한데 계속 누워있는 것도 힘들고 뭐 그런 순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 넘는 베개도 사서 베보고 침대도 좋은 걸로 바꿔보고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숙면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차는 국화차입니다. 국화 계통에 속하는 캐모마일도 괜찮겠죠?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는 잠을 자도 깊게 잠들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일단 국화차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면증이 없으신 분들도 저녁 때 한 잔씩 챙겨 드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국화차에 트리테르펜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국화차에서 나는 그 특유의 쌉쌀한 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중성지방 배출에도 좋고 치매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쭉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모든 음식은 열량을 갖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칼로리가 마이너스라는 자체는 사실이 아닌데요. 하지만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해서 영양소를 얻는 과정은 공짜가 아닙니다. 옛날에 시골에서도 펌프질에서 물 퍼올리려면 마중물을 좀 부어줘야 되는 것처럼 음식을 소화하려면 열량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먹는 열량에 비해 쓰는 열량의 비중이 아주 높다면 그걸 마이너스 칼로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채소 중에서도 꽤 많습니다. 삼시세끼 다 챙겨 먹는 분들은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마이너스 칼로리 채소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맛없어서 먹기 힘든 거는 빼고 딱 3개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토마토, 오이, 양배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굳이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토마토를 먹을 겁니다. 하루에 1개씩만 먹어도 의사를 만날 필요가 없다잖아요. 오늘은 살을 빼는 방법 중에서 운동이 아닌 음식을 통해 내장 지방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 자면서도 살이 빠지게 한다는 자가포식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